두 번째 핵심 이야기는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된 소식입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 지난 10일 사실 구속된 상태로 관련 진술을 계속 거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여론전에 나선 배경과 속내가 뭘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찾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 저 서울 동부구치소 앞입니다. 화환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 화환 가운데 눈에 띄는 화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화환이냐면 당대의 이순신, 구국의 영웅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을 칭송하는 내용들이 담긴 화환이었습니다. 화환 개수만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자, 최 전님 보시기에 이 김 전 장관 측이 이렇게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여론전에 나선 이유는 이렇게까지 여론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본인이 착각해서 살고 있으니까 충분히 구치소 안에 있더라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 보수층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금 결집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자신감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오늘 그 변호인 측이 밝힌 여러 가지 왜 계엄을 내렸느냐. 그야말로 야당 탓이다. 반국가 세력 탓이다. 폐악질만 일삼는 국정 방해 세력 때문에 또 부정선거를 일삼는 선관위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거짓말로 다 일관을 했는데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 또 체포 지시는 없었다. 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CCTV를 보고 아니 야당 탓을 돌린다고 해서 군대를 국회에 난입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장악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거. 그건 다 국민들이 본 사실 아닙니까? 유리창을 깨고 공수특전단이 국회에 다 난입한 거.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피의자들 진술에 따르면은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 납치해서 구금하려 했다. 이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오늘 그렇게 해명을 한 것은 정말로 이분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다. 좀 더 엄한 불로 다스려야 될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견 내용이 사실 이번 이 회견이 처음 회견이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저희가 크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견 내용은 사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총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또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종북 주사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키맨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진술을 계속 거부해오고 있다가 처음으로 어쨌든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포 배경을 밝히고 나선 건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시점에서 이런 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는 게 김용현 장관 측에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여론전이 나섰다고 보십니까? 사실 본인의 그런 형사 사건만 생각을 하자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국민적인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관계자들의 재판,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어쨌든 진행 중이고 거기서는 또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 그래서 여론적인 부분들이 또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윤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받으려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상으로 봤을 때요. 그동안 계속 진술을 거부해오다가 지금 시점,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이 만기되기 직전인데 지금 시점에서 밝히는 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예. 형사 사건만 따지고 보면은 예. 뭐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굳이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만한 시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서 굳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관련해서 문건 초안을 본인이 대부분 작성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 대통령이 수정한 부분이 단 하나가 딱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초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넣었는데 이걸 대통령이 뺐다,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된 사태에서 특히 계엄 관련된 사태에서 최종 책임자는 나다라는 걸 밝히고 싶은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예. 그리고 물론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것들을 감행한 최종 결정은 내가 했고 대통령이 거기를 승인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몇 주 전에 처음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동아일보랑 문자로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약간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글쎄 여기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일부 극우나 아니면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지금 약간 뭐랄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밀고 나가겠다,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든지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앞에 화환이 놓인 모습들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끝없이 저렇게 화환이 행렬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 한 1km가 넘는 저 도로를 가득 이 화환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12.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보수 진영 내에 뭐 일부에서 위기의식이 좀 커지면서 지지층의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예. 특히 이제 보수가 강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판단이다, 국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정말 보수 강세 지역에서만 지지율이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재판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에 또는 일부 지지층에 개토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희망으로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게는 오히려 더 위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 소환 조사에는 불응을 한 뒤에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내겠다. 그걸 또 SNS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는 게 저희 채널A 취재를 통해서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전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 여권 일각에서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얻은 학습 효과가 있었다 이런 설명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또 당시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지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런 주장인 건데 여권의 주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화환이 1km씩 뭐 온다 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좀 올랐다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곧 내겠다. 그게 고무돼서 이것은 계엄을 내렸던 때와 똑같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계속 주장에 심취해서 그래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군을 동원해서 탈취하고 서버를 복사를 하고 또 30명이 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려 했던 이것 자체가
얼마나 망상의 젖은 발상이었습니까? 일부 여론이 좀 올랐다고 해서 또 자신이 계엄을 내렸던 것이 정당하다. 또 군대를 동원했던 것도 정당하다. 또 야당 탓으로 돌리는 그 논리도 정당하다. 그랬기 때문에 계엄을 내는 것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했지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정치인 체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로 아마 지금까지 담화처럼 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국정운영 또 극기야 계엄까지 내린 그 일방적인 사고방식, 일부 세력에만 심취한, 일부 논리만 심취한 그것이 앞으로 계속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담아도 그런 연장선상일 뿐인 것이다. 실망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내는 것,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저렇게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이 여론전과 꼭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지금 그 여론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주일 이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주일 이후인 각각 12월 3주차 지지율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여론을 이 수치가 대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8년 전과 지금을 보면은 어쨌든 당에 대한 지지세도 그렇고 보수층에서의 당에 대한 지지세도 그렇고 그때보다는 조금 탄핵 국면보다는 당시보다는 지금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당시죠. 새누리당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성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새누리당도 계속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솔직히 너무나 여권에 대한,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정치 개혁보다는 내 편, 우리 편에 대한 정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회 내에서 아니면 국회 밖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꼈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수층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또 괜히 섣불리 탄핵을 했다가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시간을 다시 우리가 겪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악몽과 같았던 상황을 다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끝까지 지키자라는 그런 여론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속보 띄워주셨네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29일 10시에 출석 요구를 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거죠. 윤 대통령이 응할지 안 응할지는 현재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3차 출석에 대한 요구를 통지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